안녕하세요. 스토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역가왕 3을 지켜보는 시청자라면 요즘 마음속에 같은 질문 하나쯤은 품고 계실 겁니다. 조회수는 그렇게 뜨거운데 투표는 왜 8위일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왜 하필 김태현 님에게만 그런 이상한 간극이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순위가 낮아서 속상하다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순위표가 과연 무엇을 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 하나가 어떤 사람의 무대를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는지 시청자로서 차분히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님의 무대는 숫자보다 먼저 사람의 숨을 멈추게 만들고 말보다 먼저 감정을 끌어올리는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열기와 손으로 찍는 순위가 어긋날 때 시청자는 본능적으로 묻게 됩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역가왕 3에서 순위는 단일 기준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참가자들은 하나의 시험지를 푸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시험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무대는 심사 점수에서 강하고 어떤 무대는 조회수에서 폭발하며 또 어떤 참가자는 팬덤 루틴이라는 긴 경주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조회수는 순간의 불꽃 같은 반응입니다. 호기심이 클릭을 만들고 놀라움이 공유를 만들고 감동이 반복 재생을 만들죠. 반면 투표는 다릅니다. 투표는 감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필요하고 루틴이 필요하고 매일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회수는 즉각적인 열기이고 투표는 체력전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무대가 뜨겁다고 해서 그 열기가 곧바로 투표 점수로 변환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김태현 님은 분명히 뜨겁습니다. 영상이 돌아다니고 반응이 번지고 이야깃거리가 되는데 투표 순위는 8위에 머뭅니다. 이 어긋남이야말로 시청자들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상한 걸까요? 저는 오히려 이 간극이 김태현 님의 무대가 가진 특성과 투표라는 시스템이 가진 성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님의 무대는 발견의 성격이 강합니다. 보다가 홀린 듯이 빠져드는 무대, 무심코 클릭했다가 끝까지 보게 되는 무대, 그리고 보고 난 뒤에 왜 내가 방금 숨을 참고 있었지 하고 되묻게 되는 무대입니다. 이런 무대는 조회수에서 폭발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보게 되고 주변에 공유하고 싶어지고 다시 확인하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투표는 발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표는 발견 다음에 정착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매일 응원하는 습관,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가서 손을 움직이는 루틴, 그 과정을 지루함 없이 지속하는 끈기. 이것이 구축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김태현 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서 8위가 된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투표라는 행동으로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오래 구축된 강한 팬덤 루틴입니다. 이건 누가 더 낫다의 문제가 아니라 응원의 방식이 다르게 작동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번 더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조회수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가입도 필요 없고 절차도 단순합니다. 반면 투표는 다릅니다. 앱을 설치해야 하고 로그인해야 하고 규칙을 이해해야 하고 때로는 인증을 거쳐야 하고 하루 한 번이라는 제한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문턱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 시청자분들께는 더 그렇습니다. 마음은 뜨겁지만 손이 불편한 분들, 규칙이 복잡해 포기하는 분들, 하루에 한 번이라는 조건을 놓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 조회수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오는데도 투표 순위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님은 지금 보고 감탄하는 팬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매일 투표하는 팬이 완전히 정착되는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간극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김태현님의 무대가 단순한 기술의 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잡아채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정과 박자의 안정감은 기본이고 그 위에 감정의 절제와 폭발을 다루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대 중심을 잃지 않는 담대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린 참가자에게 흔히 따라붙는 귀엽다, 가능성이다 같은 프레임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김태현님은 무대 위에서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그 설득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청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무대를 보고도 왜 8위일까? 그리고 그 순간 순위가 실력의 서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순위표는 사람의 가치를 판정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순위표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의 사진 한 장일 뿐입니다. 사진을 찍는 렌즈가 무엇을 확대하고 무엇을 축소하는지에 따라 같은 인물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김태현님은 렌즈의 성격 때문에 뜨거운 조회수라는 확대 속에 있고 루틴 투표라는 다른 렌즈에서는 아직 완전히 확대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긴장 구조입니다. 본선 3차전이 절반만 살아남는 방식으로 예고되면서 순위표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감정의 지도처럼 변합니다. 숫자 하나가 곧 생존과 탈락을 가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구간은 오히려 중상위권 드라마가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1위는 지켜야 하고 상위권은 견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만 8위는 치고 올라갈 여지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현역가왕 3의 구조가 한 번의 무대로 판이 뒤집히는 방식이라면 김태현님 같은 참가자에게는 오히려 이 간극이 반전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미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놀라움이 매일의 행동으로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투표는 움직입니다. 투표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이 만들어지는 날 순위는 갑자기 바뀝니다. 마치 물이 끓기 전까지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끓어오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고편에서 신동엽 님이 아우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라고 외쳤다는 그 장면? 이 한마디는 단순한 웃음 포인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흐름을 멈추려 할 정도라면 무대가 그만큼 현장을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웃음이든 감정이든 어느 쪽이든 무대가 선을 넘는 순간에는 진행자도 호흡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장면이 예고의 핵심으로 배치됐다는 건 제작진이 이번 회차에서 감정의 폭을 더 크게 밀어붙이겠다는 신호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이 커질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무대가 아니라 사람에게 화살이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순위표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숫자 하나로 누군가를 올리고 내리는 순간 우리가 사랑하던 무대의 본질은 훼손됩니다. 특히 어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프로그램을 즐기되 사람을 상처내는 방식의 응원 문화는 단호히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경쟁은 경쟁이지만 무대는 결국 사람의 삶이 올라가는 자리이니까요.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회수는 뜨거운데 투표는 왜 8위인가? 저는 이것이 김태현 님에게만 생기는 이상한 간극이 아니라 김태현 님 같은 유형의 참가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과도기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